감독님들 한 분씩 마이크 드시고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목이 타셨나 봐요.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끝에서 이렇게 볼까요? 안녕하세요. 왜 독립영화 감독들은 DVD를 주지 않는가를 연출한 구교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영화 밝은 미래를 연출한 곽민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 번째 애니메이션 아프지 않아를 맡은 김보영입니다. 네, 저는 여름방학 만든 손태경이라고 합니다. 네, 어쩌면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무대 살짝 걸터 앉아서 해도 되죠? 네. 편하게 좀 자리 앉아볼까요? 지금 상영한 4편은 모두 작년 연말에 열린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고 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작품들입니다. 앞에 2편은 굉장히 애잔한 짠한 뭔가 이런 감정으로 봤었고 뒤에 2편은 이제 쉼없이 저희를 키득키득거리게 만들었던 근데 또 마지막 그 작품은 그 키득거리는 와중에 저는 왠지 모르게 굉장히 짠하고 마음이 아픈 느낌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각자의 영화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관객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짧게 좀 부탁드려 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뭔가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건 좀 재미없는 것 같은데 저는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하시는 감독님이 안 계시면 제 옆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네, 저 작품은 학교 졸업 작품이었고요. 그 졸업 작품을 만들게 되다 보니까 시나리오 수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미성년자 소년 소녀를 다루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그 나이대 주인공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된 것 같고요. 네, 그 학교 과정의 일환으로 해서 만들게 된 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렇지 않아요. 저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 애니메이션을 한 편을 꼭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시간이 되어서 만들게 되었어요. 굉장히 그림체가 단순한데 뭔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그 펼칠 수 있는 그 상상의 나래들을 굉장히 충분히 그리고 되게 귀엽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애니메이션을 하시던 분이 아니신 건가요? 원래는 디자인 쪽으로 일하고 하다가 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건 좀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동안 이렇게 해오고 배웠던 걸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때에 장편을 써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좀 여건도 안 되고 단편에 어울릴 듯한 생각이 더 들어서 그런 계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오보에라는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로 설정하신 건 사실 오보에를 저희가 실제 연주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드문 그리고 생소한 악기인데 오보에 연주자로 설정하신 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저기 있는 미래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안부를 묻고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물처럼 오보에도 이제 클래식 악기군에서 따져봤을 때 그 주리도 이제 착각했듯이 이렇게 생소하고 뭐 피아노 플룻은 잘 알지만 무슨 악기인지 이제 또 모르시니까 그대로 그런 뭔가 소수를 좀 비춰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원래 다른 악기로 또 할까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오보에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오보에 연주하시는 분을 만나 뵙고 확신을 얻고 진행했습니다.
끝에가 없고. 예, 저는 제목처럼 이렇게 궁금증에서 출발한 영화는 아니고요. 그냥 응원가 같은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짠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지금 힘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했고요. 영화를 찍고 싶어서 만드는 건 당연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상영이 끝난 시간이 벌써 밤이라 이 공간이 문 닫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되도록이면 관객 여러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혹시 지금 보신 4편 작품들에 대한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 정말 궁금합니다 하는 부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이쪽에서 먼저 좀 들어주세요. 첫 번째 감독님하고 네 번째 감독님하고 각각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첫 번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사실 이제 그런 일이고 오늘도 솔직히 제가 이 사랑하는 이 물건을 좀 팔아야 좀 이제 이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물건을 아주 좋아하고 물건을 팔고 싶지는 않지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팔아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영화가 저하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또 그런 경우를 당하셨고 그거 자기가 개인적으로 충고 같은 거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물건은 팔지 않으면서 어떻게 좀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그거를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걸 좀 가르쳐 주시고 이제 구교환 감독님 영화를 보면 제가 좀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제가 이 영상 자료는 GV에 자주 이제 참석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무슨 영화인지 알 수 없다 이런 영화가 있어가지고 이게 저 나름대로 에티켓을 지킨다고 하는데 감독이 물어보면은 이게 무슨 영화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 70% 감독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그렇고 한 20% 정도는 니가 인마 이해 못하는데 왜 나한테 하느냐고 막 성을 내는 감독님도 있고 10%는 정말 거의 멱살 붙잡고 거의 진짜 치고받을 정도의 일이 사실은 그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사실은 이 GV라는 게 뭐냐면 감독이 어차피 감독한테 평가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관객이 보기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무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말을 듣고 화를 낸다는지 네가 모른다는지 이런 식으로 하는 감독도 있는데 이런 감독들을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구교환 감독님 공간이 그 질문의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관객분께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게 대답을 하셨던 감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 아니 제 말은 뭐냐면 그런 감독들이 있는데 그런 감독으로서 자격이 그게 관객과 싸우려는 감독의 태도가 그게 과연 옳을까? 개인적으로 이 감독 이야기가 나가지고 한번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런 감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 개인적으로 구교환 감독님의 가시관을 그리고 구교환 감독님 공간이 죄송하지 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너무 어렵습니다만 우선은 이런 GV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상영한 영화에 대해서 관객들이 평가하시는 시간인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보다는 오히려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도 어떤 생각들을 서로 하게 됐는지를 나누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제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독립영화들 중에는 사실 이렇게 쉽게 이해라고 하기는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서로 이렇게 쉽게 공감하기가 어려운 영화들이 종종 있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또 서로 대답하고 그런 가운데서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으로서 이런 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님들 이제 아무래도 좀 표현이나 의사소통에 서툰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지금 하신 것 같은 그런 질문이 과하게 나를 공격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에 좀 이렇게 좀 나도 모르게 불끈 하시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뭐 저한테 하신 질문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먼저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선은 그 밝은 미래 연출하신 광민승 감독님께 하셨던 질문 먼저 대답을 좀 듣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답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의 강제적인 권유로 플롯을 학교에서 초등학교 이제 방과후 시간에 배우는 플롯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플롯을 계속 그 후로 1년 정도 하고 안 하고 있다가 영화 만들어야겠다 그때 준비할 때 그거를 사실 팔았어요. 이 제작비 되려고. 그래서 이런 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거기서 아이디어를 좀 얻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질문에 제가 그냥 느낀 대로 대답 드리자면은 그 소중한 물건이 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생각이 끝까지 들면은 그거는 간직하셔야 되겠고 저처럼 소중한 물건이겠지만 그게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금전적으로는 또 힘이 되는 거라면은 자신 있게 결단을 그렇게 내려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사실 첫 장면이 그 이야기의 순서상은 마지막인 네. 거죠. 네. 결국은 팔았다가 다시 빼앗아서 달아나는. 네네. 아직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네. 이어서 구경은 왜 감독에 대한 영화를 만드셔가지고 어려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인차가 다 있을 것 같은데 뭐 자기 새끼 라는 마음이 뭐 죄송합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새끼한테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 애정이 있고 자기 작품 글쎄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은 아까 들었으니까 하기 싫고요 저도 그러니까 아무튼 또 이쁘게 봐주세요. 고생해서 만드는 것들이니까 다. 그리고 또 감독님들이 이런 자리에 이렇게 여러 번 서보시면 조금 이제 때로는 정말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는 관객들끼리 듣기에도 저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되게 기분 나쁘겠는데 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에도 되게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잘 대처하시는 방법을 배우시게 되는데요. 경험이 많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제 좀 순간 욱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서로 미숙하니까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앞쪽에서 손 손무태 감독이요. 손태경 감독님. 네, 가수민 감독, 가수민 감독이요. 네네. 아금이래. 밝은 네. 밝은 저기 네. 다른 작품 있나요? 다른 작품이요? 아직 머리 싸매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게 보셨나봐요. 밝은 미래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두 번째 감독이요. 저기 네. 아까 그 장면에서 그 남자끼리 그 키스하는 거 보면 이해가 가요? 그게? 남자끼리 그 키스하는 거? 네, 뭐 남자끼리 키스할 수도 있고 여자끼리 할 수도 있고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전에 만들었던 작품도 그렇고 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지점을 건드린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다루기 때문에 뭐 형 영화 좋다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저는 그냥 그 작품 쓰고 뭐 이렇게 만들고 할 때 획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를 일부러 좀 피하고 싶은 게 저한테 있나 봐요. 저도 쓰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느끼는데 사실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래야 된다고 규정해 놓은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연출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중에 하나를 그리면서 산책을 하게 된 캐릭터고 그런 장면이고 사실은 좀 더 노골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네, 또 퀴어 소재 제가 좋아하는 소재고 네,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보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네, 다양하신 것 같아요. 제 의도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단약 보면 혹시 그런 거 상할 수 있나요? 할수 있나요? 단약 보면? 다음 작품에 또 퀴어 그런 요소를 넣어서 할 수 있냐? 네. 저는 정해두고 하지는 않고 제가 뭐 다음 작품에서 그런 걸 또 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정확한 건 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만들고 싶은 작품 또 혹은 기회가 되는 작품들을 해서 최대한 많이 네, 일을 많이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영역의 기준을 두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맘대로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굳이 남자든 남자 여자든 상관없이 더 노골적인 걸 찍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예, 저기 밝은 미래라는 분 먼저 마이크가 갔었군요. 예. 저기 밝은 미래에서 그 미래가요. 그 거래하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거래를 한 다음에 마음이 바뀌는 과정을 왜 그 생략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미래가 오브에 치는 장면이 그 1998년 그게 나오는데 그거는 뭐 필름 옛날 캠코더로 찍었는지 뭐 그걸 좀 궁금하고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준이가 말한 게 아니면은 그 키스했는지 게이인지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순영이가 말한 게 아니면 예, 그렇죠. 예, 순영이가 말한 게 아니면 어떻게 알게 되는 건지 알고 싶고 또 그 나중에 그 더 이상 이제 같이 자전거로 데려다 줄 필요 없는데 마지막 그룹에 보면 같이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게 화해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좀 알고 싶고요. 아프지 않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작비하고 제작 기간이 얼마나 들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대답을 들어볼까요? 일단 밝은 미래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 있어서 물어보신 그 맨 앞 첫 번째 그 신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져가지고 원래는 이제 콩쿠르에 올라가고 좀 여기서도 다 보여진 건 아닌데 콩쿠르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대회를 마치고 이제 끝나는 시기였는데 살짝 빼고 앞을 추가한 경우여가지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예 적질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녀의 저는 결단이 중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정은 보여줄 생각은 그렇게 안 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옛날 비디오 영상 같은 그거는 이제 VHS 효과를 내기 위해서 촬영은 작년에 3월에 한 거고요. 제가 저 미래 어린 역할 하는 친구가 성인 역할이랑 다른 친구인데 그 친구를 어떻게 겨우겨우 섭외를 해가지고 그 친구 실제 대회하는 날 그 콩쿠르랑 다 얘기를 하고 이제 오프닝 시퀀스에 나온 거는 그 친구 대기할 때 제가 뒤에 숨어가지고 찍었던 거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대회 장면 의자 뒤에 숨어서 찍었는데 제가 효과를 그렇게 옛날 비디오처럼 준 겁니다. 네. 그 미래가 몇 달을 내리는 계기 같은 게 그 영화에서 의사가 되지 않고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이야기가 전개가 갑자기 툭 튀는 느낌인데요. 혹시 왜 그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런 것도 일부러 빼신 건가요? 그 전에 그 친구를 만나면서 자기를 다시 스스로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팔기 전에 그 빵 먹으면서 그 시래기 있는 그 공간에서 저는 마지막
보여지는 그 어렸을 때 장면처럼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생각은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빼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예 애초에 시나리오가 원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저는 치웠습니다. 사실 그 중간 과정은 각자 상상하기 나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일부러 보여주지 않아도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심지어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준 다음에 그걸 다시 되찾아올 심지어 빼앗아 강탈해서 갈 정도의 용기를 낸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실외기 위에 오보에를 펼쳐놓고 사진으로 이제 남기고 이런 마음들이 정말 떠나 보내는 그 순간이 됐을 때 격하게 후회가 밀려들면서 뭐 이런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상상을 좀 했었는데 아마도 감독님도 그 부분을 다 만들어서 이야기로 펼쳐서 보여주기보다는 각자 관객 여러분들이 상상하기를 바라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그럼 소태영 등 질문. 네, 그 준이라는 주인공이 일단 동균이라는 친구가 알게 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순영이랑 싸우는 장면에서 순영이가 내가 얘기 안 했다고 하지만 사실 시나리오 상에서는 순영이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순영이가 얘기를 한 건데 그 장면이 보여지지 않는 거고 그런데 순영이가 계속 얘기를 안 했다고 하고 거짓말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얘기할 사람이 그 여자 주인공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라고 상상은 하지만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그 상황에 그리고 그 나이에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이 친구는 오리발을 내밀 것이다. 그 장면을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가 짐작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순영이라는 애가 얼마나 발견을 하려고 하는지 자기의 처지나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스러워 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싸우는 장면으로만 이제 대체를 한 건데 사실은 순영이가 얘기를 했다는 의도를 가지고 찍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장면 때문에 사실 되게 불친절하다고 이게 학교에서 만든 거라서 교수님들한테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정말 두 캐릭터가 싸우는 장면까지는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느 정도의 확신과 전개를 가지고 썼는데 마지막 장면을 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싸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는 걸 가지고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화해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해를 하는데 그 방법이 내가 정말 미안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할까? 왜냐면 저는 일단은 계약하는 날 장면으로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만나면 아무 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시나리오를 계속 고치고 정말 여러 버전을 썼는데 그 버전이 저한테 제일 마음이 와닿았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미안한 마음인데 그거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 근데 그게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나 어떤 영화의 많은 문법 중에 하나로 볼 때는 굉장히 불친절하고 여기서 조금 더 미끼를 던졌으면 물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영화를 보는 거를 좋아하시고 어떤 그 문법에 익숙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친절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의도는 화해를 하고 두 사람 다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다른 친구들이 이제 소문이 다 퍼지면은 서로 어떤 처지인지 다 알게 될 그런 상황에서 의지할 친구는 또 그 친구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 같았다. 이 의도를 보여주는 게 제일 우선이었고 그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 혹은 스태프들 다 얘기했던 거를 종합을 해봐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거가 그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말하지 않는다, 못할 것 같다라고 그때 제가 믿었던 대로 그냥 찍어서 그 뒤에 아무 설명이 없게 된 것 같아요. 저희 그럼 여자애가 그런 걸 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KFC에서 남자애들이 그 여자애 보고 걸레라고 하잖아요. 소문이 그렇게 돈 건가요? 아니면 실제 걸레라서 그렇게 돈 건가요?
네, 그 여자애가 그걸 다 말해버린 이유는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연출하면서 좀 많이 미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 촬영도 하셨었는데 빼신 거예요? 아니면 시나리오에만 있었고 촬영은 안 하셨어요? 시나리오에도 없었고 사실 촬영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아까 그 순영이가 말한다고 시나리오에 있었다고 하셔서 순영이가 말하는 걸로 처음에는 네. 되어 있었다고 하셨어요. 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의도로 품어놨다는 의미였던 것 같고요. 그 순영이라는 친구가 말한 이유는 사실은 동근이를 좋아하기 때문이었어요. 남자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러니까 두 친구가 친해지는 동근이라는 그 친구를 준이가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질투가 사실 굉장히 컸고 나만 팽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컸고 그렇게 좀 초라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순영이가 되게 불쌍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심정들이 약간 메이트하는 마음으로 그냥 말해버렸다라는 그 질투랑 그 눌려진 억하 감정 때문에 준이에 대한 일종의 복수죠. 그래서 그 마음이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하고 일종의 그 10대들 삼각관계를 다루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애정의 문제가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음이 뭐였지? 잠깐만 저도 중간에 끼어드느라 케이크 씨가 거기서 남자애들이 여자애고. 네네네. 그 소문은 진짜 그거는 설정상에서는 진짜입니다. 순영이라는 아이는 굉장히 가난했고 시나리오 열어보자니 그 설명이 조금 더 잘 들어가는 시나리오도 있었어요. 애초에 설정은 순영이라는 아이는 굉장히 가난한 친구고 그리고 중학교 때 정말 그런 소문이 돈 게 정말 소문만이 아니고 좀 그런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많이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행동 때문에 그런 소문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순영이가 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도는 걸 자기도 알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아팠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에는 사실은 원래 그런 행동을 실제로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순영이가 마음을 아파했던 거였습니다. 이어서 아프지 않아 감독님께는 제작비와 제작 기간 보내주셨죠? 예, 아프잖아 제작 기간은요. 그 실제 그림 시작해서 끝나는 데까지는 6개월 정도 걸렸는데 뭐 처음에 이제 글 쓰고 캐릭터 만들어내고 나중에 사운드 넣고 하는 것까지만 몇 주 정도 거기서 추가됐었고요. 그리고 제작비는 그냥 수입 없이 보통 사람들이 집에서만 한 6개월, 7개월 정도 사는 그 생활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이가 만든 거예요? 아, 그림 그리고 한 건 제가 있고 글 쓸 때 같이 저희 친언니랑 같이 썼어요. 그 음악도 직접 하셨나요? 네. 앞부분에 나온 그 기타는 제가 했고 마지막 거는 제 친동생이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들어볼 텐데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여러 개의 질문을 하시는 건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손을 먼저 드셨었죠? 네. 우선 그 서독제 놓쳐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구교환 감독님 페이스북 보고 보게 돼서 내 편 재밌게 잘 봤다고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일본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순지 캐릭터가 약간 일본의 그런 영화 캐릭터잖아요.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지 맡으신 분의 다른 작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첫 번째 질문 끝이고요. 구교환 감독님은 밝은 미래에서 약간 낯선 장면이 있었는데 미래가 편의점에서 빵이랑 우유를 사고 뒷골목 실외기 위에 앉잖아요. 그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혹시 감독님의 경험에서 온 건지 아니면 어떤 미래 캐릭터에 그런 걸 심어 놓으신 건지 연출 의도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랑 페이스북 친구세요? 예. 그렇습니다. 부르셔서 감사드리고요. 순지역 같은 배우는 고울이라는 배우인데 지금 현재 고보결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최근 작품은 1박 2일에 잠깐 나와가지고 버스에서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실시간 검색에 올라가더라고요. 고보결 이름이. 그래서 최근 작품 1박 2일에 잠깐 까메오 출연했던 것 같고 그리고 거북이들이라고 제 전작에 출연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이 영화 매체에서는 바로 이제 활동을 이제 시작했고요. 영상 매체는 거의 연극 위주로 활동하시다가 저 되게 고보리 배우님한테 고마운 게 고보리 배우님한테 고마운 게 그 일본 뉘앙스를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준비해 온 거예요. 그 배우분이. 근데 제가 그 최근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일본 영화를 봤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선물 같았었어요. 아, 되게 진짜 잘했구나. 그래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한나 배우님도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그 일신의 연출부 한나 배우님도 오셨거든요. 인사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알았습니다. 네, 이제 다 됐죠.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 다른 지구 때랑 달리 좀 질문을 많이 받아서 지금 힘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실외기가 여러 개 있는 그 마지막 공간은 딱 봐도 실외기 에어컨 고치러 가시는 기사님들 빼고는 잘 가지 않는 거. 담배 피러 잠깐 갈 수도 있겠고 그렇게 다들 거들떠보지 않은 공간, 그게 저는 망원동에서 찍었는데 망원동에서 그 팔기 전까지 가장 어울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전부터 이 친구는 사실 잘 안 나왔지만 그 빵 뿌띠뿌띠식이라고 하죠. 그게 여러 개 붙어 있거든요. 몇 번 왔었던 거죠. 네.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렇게 적었고 실외기가 가능한 좁은 공간에 많이 있는 곳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뒤져서 찾아낸 공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다 씹어넣은 캐릭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하나만. 근데 천상여자에 지금 출연하고 있어요. 그 일드라마 그 격한 이름 까먹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그 질문해주신 김에 전 사실 고경환 감독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그 아까 관객이 하신 질문과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그 챕터들이 나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챕터 하나하나마다 만나는 감독들이 굉장히 짧게 스쳐가는 감독도 있고 이제 그 고우리 씨가 맡았던 역할처럼 긴 에피소드로 구성이 된 일 수도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되게 뭐랄까 어떤 특정 캐릭터들을 그러니까 특정한 감독들의 성향이나 상황들을 되게 좀 약간 과장해서 정형화된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 감독님들의 캐릭터가 배우로서 직접 겪어본 분들이신 건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에피소드들이 좀 경험에서 만들어진 것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뭐지 새쌍둥이 필름은 그 제가 3명이서 프로덕션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랑 영화 찍고 이렇게 했는데 자주 싸웠는데 많이 싸우면은 그냥 다 끝까지 간 거예요. 극단적으로 다 몰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는데 많이 싸워서 헤어지면 혼자 공간 지키고 있겠다. 뭐 이렇게 그냥 거의 뭐 상상력이라고 좀 창피하고 그냥 다 그냥 좀 과장됐죠 사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짧게 스쳐갔지만 그 천재 감독 이상률과 사교의 제왕이었나요? 아무튼 오대결 씨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변에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없지만 참 영화 하다가 저렇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앞을 가려서 몸에서는 저는 이상일이라고 정말 제 아는 형이 영화 찍는 형이 지금은 안 찍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 혹시 아시나요? 근데 저럴 때 뭐 영화든 뭐 다른 직업이든 누워 있는 순간들이 한 번씩 찾아오지 않나요? 누워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 6개월이든 1개월이든 진짜 누워 있는 건 아니고 됐다라는 마음으로 누워 있는 시즌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극복하고 일어나고 다시 다. 영화 만들어봐서 다 공감할 수 있을 그런 내용이 있어요.
특히나 영화 만드시는 분들 공감도 할 것이고 일단 제목에서는 좀 뜨끔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관객 여러분께 아까 쪽에서 노란색 모자 쓰신 관객 계세요? 네, 먼저 내 편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특히 저는 고구현 감독님 그 영화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영화 전공을 하면서 이 제목을 들었을 때 되게 뜨끔하면서도 굉장히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소독제 놓쳐가지고 아쉬운데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의도를 살짝 얘기해 주셨을 때 응원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도 궁금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되신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었었는지 아니면 늘 그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생각을 하셨던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회술이 좀 안 좋아요. 저도 이렇게 연기를 하고 대학 시절에서도 이렇게 단편을 많이 찍고 이렇게 친구들이랑도 했는데 잘 안 주더라고요. 근데 안 주는 이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까먹어서도 안 줄 수도 있고 그냥 뭔가 고발을 하려고 만든 영화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저도 그 디스를 하려고 만든 영화는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 이해해서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좀 수위가 그래서 계속 만들면서 무서운데 그게 수위를 잘 지켰나 안 지켰나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애를 썼는데 코미디는 가장 슬플 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을 좀 만신창이로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네, 영화로 봐주세요. 예,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다큐멘터리인 줄 알더라고요. 제목만. 네. 감독님이 본인의 작품을 연출하시기 전에 이제 배우로 먼저 좀 알려지셨어서 더 그런 부분 기대 혹은 호기심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제가 말을 끊었나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예, 계속해서 선생님 여러분께 뒤쪽에서 먼저 손 들어주셨고요. 이어서 앞으로. 네, 저도 구경 감독님 페이스북 보고 왔고요. 오늘 홍보의 1등 공신이신데요?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제가 한다고. 감독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계속해서 들고 다니는 쇼핑백 있잖아요. 챕터마다 패턴 배경으로 나오는데 꼭 그 쇼핑백을 하신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감독님이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들한테 DVD 나눠주셨는지. 일부는 나눠줬고 일부는 아직 만남이 없어서 다 준다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드려야죠. 그리고 노란색 쇼핑백을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노란색 체크 버버리 짝퉁 체크무늬였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딱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모닝글로리 가서 되게 후보분들이 많았는데 열심히 골라서 그걸 되게 많이 샀어요. 10개를 샀어요. 네. 그걸 계속 찢어지면 교체하고 특별한 선정은 없죠. 굳이 의도를 한다고 했다면 체크 많이 난방이나 약간 주인공 고기환화 시키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무늬가 달라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창피해. 예, 감독님 창피하시니까 바로 또 아까 어느 부분이 예. 겨울방학 되게 잘 봤는데요. 여름방학. 다른 거 아직 겨울방학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여름방학 되게 잘 봤는데 솔직히 퀴어 영화는 솔직히 감독들 만들기 쉽지 않은 영화인데 이번에 그 영화를 좀 더 다듬어가지고 좀 장편 쪽으로 시나리오를 좀 더 써보실 생각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구교환 감독님한테 좀 엉뚱해진 거긴 한데 마지막에 봉준호 감독 오실 때 막 앞에 자석 찍은 거 있잖아요. 혹시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의 굉장한 팬이 아니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시작할 때 맨 첫 번째 등장한 선배도 병준호 선배였죠.
네, 뭐 예. 근데 이 여름방학 찍기 전에 찍었던 작품이 수위가 높은 작품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걸 하고 나서 조금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서 사실은 뭐 소재라든지 그 기타 등등 민감한 부분들 이런 거 건드리는 거에 있어서 조금 면역이 된 것 같아서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다른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근데 지금 장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누가 실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저기 독립 영화 하면서 장편을 할 수 있는 좁은 창구 중에 몇 개를 두드리고 있는 중인데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피아노 이런 장르나 뭐 어떤 소재를 딱히 타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조금 이럴 수 있나 싶은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불편해하는 소재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안 보고 그리고 우리는 다 불례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불 밖에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 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걸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피어나 이쪽에서 계속 다른 작품들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렇게 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뭐 나중에 정말 잘 돼서 뭐 브로큰 마운틴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뭘 꼭 이거를 해야지 아직 그거가 저한테 좀 멀고요. 당장 내 앞에 닥쳐 있는 것들 그걸 먼저 좀 긴 영화를 찍어보고 그게 목표입니다. 지금 다른 소재로 가족에 대한 소재로 지금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또. 봉준호 죄송해요. 감독님 팬입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마지막에 그걸 넣으신 거예요? 그때 여기 영상 자료에서 찍은 거잖아요. 그때 봉준호 감독님, 박찬욱 감독님 이렇게 다 10주년 올드보이 4년 쪽 10주년이었는데 사실 누가 나와도 상관없.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이었던 이유가 설득력이 있잖아요. 제일 성공한 감독님이고 그 사람 앞에 기현이 나타난다면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감독님이시니까 아닌가? 네, 좋아해요. 봉준호 감독님은 본인이 이 영화에 출연하신 건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영상자료도 오늘 제가 같이 하다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제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예. 나중에 꼭 DVD 드리시면 예, 계속해서 관객 여러분 말씀 또 들어보겠습니다. 더 없으세요? 저희 시간은 여유가 있나요? 아직? 이제 한 분 정도 더 질문 들을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최근 들어서 그 구교환 감독 배우님의 되게 팬이 됐는데요. 그 아카데미 조합전에서도 영화 한 편을 보고 되게 많은 독립 영화에 나오시잖아요. 근데 연출을 겸하시는 건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찾아봤는데 되게 다양한 영화와 다양한 캐릭터 지금까지 나오신 그 영화들 보면은 되게 다양한 캐릭터, 되게 다양한 영화들에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많이 봤던 작품들에서 되게 유쾌하고 코믹적이고 가볍고 이런 캐릭터들에 많이 나오시던데 그런 영화들 보면서 되게 대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그런 캐릭터에 대한 제의가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배우나 한 감독이 하나의 그 틀이 딱 정해지면은 주변에서 그렇게만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에 대한 제의도 많이 되게 들어올 것 같은데 주변에서 그런 틀에 대해서 보는 시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그 타이캐스팅이라는 거잖아요. 한 배우가 한 역할을 해서 뭐 제가 인상적으로 연기하지 않았지만 인상적인 그렇게 되는 게 타이캐스팅이 대학교 때부터 겪었는데요.
다음 영화에 다른 톤의 연기를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는 생각해보니까 되게 막 다 장구치고 뭐 모욕하고 뭐 되게 보면은 유쾌한 캐릭터만 했는데 그래도 가볍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아무튼 톤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찍은 거는 열심히 했어요. 장난 안 치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그러니까 시선을 두려워하냐? 뭐 그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하면 되죠 나중에. 네. 저 드라마도 잘해요. 이것도 잘못하는데 되게 좋아해요 드라마 이게. 근데 사실 장구도 되게 진지하게는 치셨잖아요, 강남한 씨. 네, 그거 되게 오랫동안 심각하게 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구병 감독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빌어 굳이 제 얘기가 궁금하진 않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로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그 질문을 듣다가 든 생각인데, 그러니까 어떤 배우에게 나에게 특정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좀 스스로에게 한계가 된다고 느낄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런 특정한 어떤 이미지, 이 배우, 그러니까 어디에 나와도 이 사람으로 인식되는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배우가 사실 또 몇 명이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또 한편으로는 되게 큰 자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구병호님은 굉장히 그 평범한 캐릭터를 해도 되게 특별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감독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조화가 돼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특히나 목소리 때문에라도 딱 들으면 다른 분장 하고 있어서 불편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사실 모르겠어요. 감독님이 이걸 좋아하시는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게 되는, 이 배우의 연기를 기대하게 되는 뭐 이런 부분을 좀 가지신 것 같아서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이걸 왜 하지? 예, 아무튼 더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남아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아까 시간이 거의 끝났다고 하니까 아마 할 얘기 있으셔도 좀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끝으로 오늘 이제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독님들이 이 자리 어떠셨었는지 이제 소감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마이크를 드릴까요? 또 순서대로 할까요? 네. 손태영 감독님 옆에서 보니까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네, 원래 집에서 되게 훈련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생일이라서 그래요? 끝나고 친구들이 생일빵을 보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간다고 했는지 좀 머리 감고 이러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되게 생일날 뜻깊은 집으로 또 영상 자료 영화도 많이 보러 와서 그랬는데 여기서 영화를 찰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고 서브페스 책임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작품들 지금 저희 섹션 말고 다른 단편 섹션이 있는데 다 서독제에서 봤었는데 너무 좋은 영화들인데 같이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불토에 이렇게 이 자리를 채워주신 관객분들께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 오늘 집이 얘기 듣고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사실은 구변 감독님 되게 팬이거든요. 근데 너무 그 얘기가 많이 나와서 내가 끝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더 좋았고 재밌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드려요. 저도 좋은 시간 보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대학 방학만 되면 거의 영상제로 출근하다시피 맨날 와서 영화 보고 그랬는데 손태영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영화 영상제안에서 처음 틀었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더 떨렸고 제가 말을 좀 이렇게 떨릴 때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미흡했지만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고 다음 영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페이스북 활동 열심히 더욱더 홍보를 박차를 가하고 제가 원래 이렇게 GV를 개구장이처럼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좀 창피해졌어요 갑자기. 우선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관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와주신 감독님들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함께 조심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